네, 한국의 궁사들이 양궁에서 10점 만점 관역판을 맞추듯이 X10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신영목의 X10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오늘도 종목 탐색 발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주십시오. 최근에 물론 사실은 시장보다는 이 월가의 피터 린치도 그러고 시장은 신경 쓰지 말고 기업만 집중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황을 또 안 볼 수는 없어서요. 시장 흐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먼저 좀 주세요. 계속 비슷한 의견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주식은 기대감이 있을 때 네. 주가가 더 좋아지고요. 그렇죠. 예, 어떤 불안감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도 되게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 좀 그냥 종목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조선업종들 되게 좋긴 하겠지만 과연 여기서 이제 지수가 더 뭐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뭐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네. 뭐 상법 개정안 또 남은 것들 다 처리가 되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과연 대형주를 땡겨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는가? 저는 좀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는 것 중에서 세법 개정안을 빨리 결정을 내줘야 시장에서 뭔가 액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설마 뭐 10% 대주주 양도세 10% 하겠어? 뭐 10억으로 하겠어? 네. 50억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스마트머니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물론 대형주도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종목 장세가 당분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우리가 좀 포트를 좀 구성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꿈꾸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해마다 그에 있습니다.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종목은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포인트까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솔루션이고요. 헬릭스미스의 지분가치 상승, 그리고 주력 파이프라인, 카티라이프, 중국 최초 진출 세포치료제인데요. 바이오 솔루션인데 헬릭스미스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헬릭스미스 하면 뭔가 기억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뭔가 좀 꽤 많은 일이 있었던 기업으로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헬릭스미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은 가지고 계시는데 이 대주주가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의 오해도 굉장히 많았고요. 바이오솔루션이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헬릭스미스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DPN이 임상 3상이 최종적으로 실패한 이후에 그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종목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 회사 없어지지 않았냐, 상폐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게요. 바이오솔루션이 2023년도에 인수한 이후에 굉장히 경영 효율화를 시키면서 회사가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순히 헬릭스미스의 어떤 재정적인 이런 지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로 제가 이제는 이 헬릭스미스는 바이오솔루션은 제가 탐방을 다녀왔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 탐방 갔다 왔던 내용을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헬릭스미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회사에 현금이 800억이 있습니다. 놀랍죠? 왜냐면 회사 헬릭스미스가 바이오솔루션 말고 헬릭스미스. 일단 바이오솔루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헬릭스미스를 잠깐 설명드려야 돼서 현금이 800억이 있고요. 지금 18년도인가에 마곡에 그때 한 600억을 들여서 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한 지금 120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건물을 마곡 본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2천억이다.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배 정도 약간 이제 최근에 주가 급등해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헬릭스미스에 갖고 있는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 그러니까 엔젠시스라는 물질을 통해서 갖고 있는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 DPN이라는 것은 실패를 했지만 20년 전에 CLI라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중국 노스랜드 바이오텍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은 CLI가 작년에 중국에서 3상 승인까지 이미 3상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뭐 현금성 자산을 2천억에다가 기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3상까지 성공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네. 시가총액으로는 굉장히 싼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 헬릭스미스를 바이오솔루션이 23년도에 한 지금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700, 헬릭스미스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700원 정도의 평균 단가 4,700원 정도에 한 400억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헬릭스미스가 인수한 이후에 2,000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은 평가 차익으로 한 50%가 마이너스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바이오솔루션의 어떤 주가에 어떤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발목 잡는 주요 이슈였고, 근데 최근에 헬릭스미스가 급등을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라든지 지금 파이프라인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회사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전히 해소된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수했을 때 당시보다도 한 100억 정도의 차익이 나는, 물론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그걸 뭐 당장 매각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바이오솔루션의 어떤 리스크 요인 중에서 헬릭스미스는 오히려 이제는 리스크 요인이 아니고 모멘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바이오솔루션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사실 카이트라이프가 국내 3상에서 3상 성공하고 식약처 허가가 올해 판매 승인이 이미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했던 카티라이프 2상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치가 나왔다. 특히 미국에서 2상 나온 그 수치를 본다고 하면은 경쟁사의 어떤 그 제품보다 지금 모카티 점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우수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골관절 치료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사님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헬릭스미스의 그 인팩이 워낙 강해서. 네. 맞습니다. 예. 헬릭스미스 옛날 회사 이름 바꿨는데 뭐였지? 제가 바이로메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워낙 노이즈가 많아서 아이고 뒤도 안 돌아봤는데 안 봤던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 주가를 한번 좀 전에 보여주셨지만, 헬릭스미스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한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 여름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솔루션이 1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옛날에 헬릭스미스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 알고 있고, 다시 이제 그럼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으로 와서 설명하시던 것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그러면 바이오솔루션은 헬릭스미스 자회사 말고 주로 하는 것들은 이것도 줄기세포 치료제인가요? 네, 골관절 치료제고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거.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디포스트, 네네. 카티스템과 뭐 경쟁 제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골관절 치료를 받는 분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과 항상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와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미 국내에서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판매 승인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상도 진행했던 미국 이상에서 진행했던 미국 이상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됐던 이상의 결과치로 봤을 때는 모카티라는 그 점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보는 그 점수인데, 미국에 이미 골관절 치료제로 상용화가 돼 있는 지금 뭐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 경쟁사 대비 비교했을 때도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동 쪽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업체에서 뭐 접촉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물론 다음 옵션으로 뭐 3상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상을 좋은 수치로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바이오솔루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정도인데, 파이프라인 대비했을 때는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헬릭스미스에 대한 어떤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헬릭스미스에 대한 어떤 자회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모멘텀 요인으로 변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본연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재가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제가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난이라든지 광저우 같은 이런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치료제들을 임상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용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중국의 하이난성이라든지 중국의 이 식약처 관련된 관계자들이 바이오솔루션에 이제 와서 직접 왔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지금 하반기 등재가 기대가 되는데 이 화이트리스트가 등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2상과 3상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많은 기관과 수백억의 그 임상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하이난성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골관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겠습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겠죠. 네. 그러면 그 중국 시장을 2상과 3상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그런 굉장히 빠른 그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화이트리스트가 등재된 이후에 아마 이제는 판매 허가가 되는 것은 어떤 간단한 절차라든지 서류 절차에 의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기대하는 거는 하반기에 지금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등재된 이후에는 한 달 이후에 이제 판매 허가가 된다고 하면은 빠르면은 지금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중국에 먼저 이 카티라이프가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바이오 업종들은 파이프라인이 과연 2상에서 뭐 얼마의 또 밸류를 받고 3상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상용화 됐을 때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2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중국 시장이 뜬금없이 이렇게 좀 빠르게 하반기부터 진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는 새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자회사의 어떤 헬릭스미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은 지금 모멘트 요인으로 바뀌었고 본업이 갖고 있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중국 상용화가 지금 국내 업체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등재가 된다면은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이제 세포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도 향후엔 되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스케줄은 빠르면은 뭐 지금 3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9월 이제 남았죠. 뭐 늦어도 올해 내로는 등재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가면은 바이오솔루션은 그동안의 저평가 요인,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물론 뭐 코롱 티슈진이라든지 네이처셀이라든지 메디포스트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물론 각각의 파이프라인이 다 가치가 틀리겠지만 골관절 치료제 쪽에서는 지금 가장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2천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 스케줄을 보시면서 좀 예의 주시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골관절 세포 치료제 기업입니다. 밸류를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 주셨어요. 현재가는 9,000원이고요. 선조가는 7,000원인데 사실은 이제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적자가 큰 문제 되지 않고요. 수출하고 이제 마일스톤을 받는데 여기는 어쨌든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까 이제 시총 2천억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적자이기 때문에 밸류를 참 잡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목표가 13,000원이면 시총 밸류는 어느 정도 3천억인데요. 일단은 네. 저는 그 목표가 13,000원은 그것도 좀 약간 저평가 국면으로 보고 있어요. 예.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체력으로도 갈 수가 있고 향후에 만약에 중국의 화이트리스트가 등재돼서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가치, 판매 가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13,000원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3천억 정도를 보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 이후에 중국의 판매가까지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5천억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탐방을 다녀온 회사고 제가 아마 향후에도 꾸준히 아마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뀐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 있을 때 제가 탐방 다녀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목의 엑스템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